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로테이션 속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주말 라리가 34라운드에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바야돌리드는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었어요.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14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고요. 최근 7연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인테르전을 위해서 이 경기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있었죠. 그러나 경기력은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페드리를 빼고는 10명을 모두 벤치 멤버를 가동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렸지만은 전반전 경기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라민 야말이라든가 다니 올모, 하피냐 등은 이 경기에 출전을 했거든요. 하물며 라민 야말은 이른 시간에 출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 안배가 100% 됐다고 보긴 또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민 야말과 하피냐의 존재감을 알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느냐. 선제골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피냐와 페르멘의 연속골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사실 저는 이 경기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인테르하고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는데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최근 공식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차가 여전히 4점이잖아요. 지난 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셀타비고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렀습니다. 음바페가 멀티골을 넣고 아르다 길러가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치르기 전에 이 경기를 치르면서 승점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성공을 했다. 이제 모든 전력은 인테르하고의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 집중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죠.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부상 선수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테이션 속에서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바야돌리드를 상대하고 승리를 했는지, 그리고 이 경기에서 눈여겨서 볼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저랑 함께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지난 라리가 34라운드 바야돌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대결을 펼쳤습니다. 라리가 22와 라리가 1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이 경기는 펼쳐지기 전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은 바야돌리드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바야돌리드는 최근 공식 14경기에서 1무 13패를 기록하고 최근 리그에서 7연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강등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단주인 호나우두는 경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고요. 구단에 대한 투자가 미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야돌리드 팬들의 비판이 거셌죠. 하물며 호나우두는 마드리드에서 술 취한 모습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팬들의 비판은 더욱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UEFA 챔피언스 리그와 라리가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기에서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고 인테르와 엘 클라시코를 치러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번 주가 바르셀로나에게 있어서는 운명의 한 주예요. 과연 우승 트로피를 앞으로 몇 개를 들 수 있을지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그런 한 주기 때문에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에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지 플릭 감독은 페드리가 선발로 나왔지만 나머지 10명은 벤치 멤버를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페드리도 후반전 시작하면서 빼주고 더용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한지 플릭 감독이 설명을 해줍니다. 여하튼 바르셀로나는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 경기 나름대로 승리를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경기 초반에 이반 산체스에게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반 산체스가 6분 만에 슈팅을 했는데 이것이 바르셀로나 선수 맞고 굴절되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공격적으로 임했지만은 골을 넣는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쫓아가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 로드리게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라민 야말이 일찌감치 들어왔고요. 후반전에는 하피냐,
더용, 다니 올모 등이 차례로 들어오면서 공격진이 강화가 됩니다. 결국은 바르셀로나는 하피냐가 동점골을 넣고 페르민이 역전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승리를 챙기면서 결국 2위 레알 마드리드하고는 승점 4점 차를 유지하게 됐어요. 자, 이 경기 점유율을 보면 81%입니다. 경기 초반에 바야돌리드가 선제골 놓고 나서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하면서 역습 위주로 공격을 전개했는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구장창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XG값을 보면은 0.59대 1.93이니까 2대1로 승리한 게 이상하진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경기 내용을 보더라도 바르셀로나가 주도하는 경기였어요. 경기 초반에 실점한 게 문제였죠.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경기 초반에 실점하는 비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경기 초반에 집중력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기 시작하면서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실점하고 경기를 시작하면은 그만큼 어려워져요. 지난 인테르전도 어려워졌고 이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초반부터 집중력을 살릴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야돌리드는 슈팅 5개, 유효슈팅 4개 했고요. 바르셀로나는 슈팅 24개, 그리고 유효슈팅을 7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선발과 벤치 멤버의 격차는 존재하는구나. 솔직히 페드리는 페드리 했습니다. 경기 조율도 잘하고 패스를 통해서 공격 지원도 매우 효과적으로 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패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좌우 측면의 문제, 제라르 마르틴이 이 경기에서 MVP로 선정이 됐지만은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고요. 액토르 포트는 한지 플릭 감독이 왜 쓰지 않는지 알게 됐습니다. 액토르 포트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고자 하는 자세는 알겠는데 볼을 빼앗긴 다음에 인지하는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질 않아요. 그럼 결국 수비할 때는 중앙 수비수들이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역습 상황에서 수비수가 2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감독 입장에서는 측면에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를 배치를 하겠죠. 여기다가 페르민도 결승골을 넣었지만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최전방의 파우비토르 같은 경우에는 첫 터치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안수파티 부상 이후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몸싸움이 안 돼요. 몸싸움을 꺼려해요. 부딪히면 쓰러지고 주심봅니다. 끝까지 부딪혀서 중심을 잡고 다음 플레이를 이어주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여요. 물론 슈팅은 여전히 날카로워요. 이 경기에서도 날카로운 유효 슈팅을 보여줬는데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공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안수파티는 이제 바르셀로나에서의 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니 로드리게스는 날카로운 면이 있는 윙어였어요. 하지만은 바르셀로나에서 생존할 만큼 독특함이 있느냐? 유니크함이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 경기는 다니 로드리게스가 일찌감치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다니 로드리게스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 로드리게스가 90분 풀타임으로 뛰는 걸 다시 한번 보고 싶긴 하지만 저돌적으로 돌파하려고 하고 크로스도 계속 시도하는데 정확도가, 날카로움이, 부족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발로 출전한 비주전 선수들의 활약은 좀 아쉬움이 있었다. 물론 이 가운데에서도 페드리를 제외하고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경기 승리하면서 2위 레알 마드리드하고는 승점 4점 차입니다. 그리고 2위 레알 마드리드하고 주말에 라리가 35라운드에서 엘 클라시코를 펼칩니다. 그 경기가 매우 중요해졌죠. 바르셀로나에게는 라리가에서 4경기가 남아있는데 4경기 중에 3승을 챙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엘 클라시코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제압하면서 다시 한번 라리가 우승에 근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경기 패배한다 할지라도 승점 1점 차로 앞서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에서의 부담감은 커지더라도 2위로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잔여 경기들을 봤을 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뇰, 비아레알, 아틀레틱 클럽으로 이어지니까 경기 일정이 더 빡세요. 왜냐하면 카탈루냐 더비고 비아레알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베티스하고 경쟁하고 있고 아틀레틱 클루브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경기 일정이 빡빡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라리가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인테르하고의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입니다. 그러면 경기 끝난 다음에 한지 플릭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지 플릭 감독은 승리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승점 3점에 만족한다. 우리는 한 골을 뒤지고 있고 운이 좋지 않았다. 전반전에 이마 산체스에게 실점하고 나서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운이 나빴고 그 가운데서 끌려가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조금 위험했지만 아라우오, 텐센, 테어슈테겐은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 아라우오하고 텐센, 테어슈테겐, 즉 수비 쪽에서 제 역할을 했다는 얘기고요. 크리스텐센이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경기를 통해서 테어슈테겐도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아졌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테어슈테겐은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를 생각했을 때 한지 플릭 감독은 계속해서 슈체스니 골키퍼에게 기회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드리가 45분 그리고 프랭키 도용이 45분을 뛰기로 합의했었다. 이 이야기는 페드리가 선발로 뛴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전 페드리가 선발 출전했고 후반전은 도용이 계속해서 뛰게 됐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슈체스니는 인테르와 레알을 상대로 출전할 것이다. 이 경기에서 테어슈테겐이 선발 출전했기 때문에 테어슈테겐을 계속해서 선발로 쓸 것이냐는 질문에 한지 플릭 감독은 슈체스니가 인테르전과 레알 마드리드전에 출전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 MVP를 만나봐야 되겠죠? MOM으로 선정된 선수는 제라르 마르티니입니다. 저는 페르민 로페스 볼 때도 그렇고 제라르 마르틴 볼 때도 그렇고 뭔가 아쉬워요. 2% 부족합니다. 어떤 분들은 20%는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제라르 마르틴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경기에서 나쁘진 않았어요. 제라르 마르틴이 90분 출전해서 결승골을 도와줬거든요. 낮고 빠른 크로스를 통해서 페르민 로페스의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이 경기에서 슈팅 1회, 드리블 1회, 그리고 패스 성공률 83%, 키패스를 무려 4개나 했습니다. 그리고 경합 상황에서도 10번이나 성공을 했고요. 걷어내기도 2차례나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총 37경기 출전해서 한 골 4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니까 로테이션 멤버로서 출전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잡았다고 봐야 돼요. 엑토 루포트랑 비교하면 출전 기회가 월등히 많습니다. 리그 24경기에서 한 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바르셀로나 팬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면에서 공격적인, 폭발적인, 직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원해요. 근데 제라르 마르틴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라르 마르틴은 운동 능력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의 빠른 공격수를 상대로 스피드 경쟁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지난 인테리전에서 둠프리스를 상대로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결국은 수비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은 들지만 운동신경이 좋은 공격수를 만나면 수비 쪽에서도 문제를 드러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공수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 멤버로서는 활용할 가치가 여전히 존재를 한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욕심 같아서는 라이트백뿐만 아니라 레프트백 백업도 확실한 자원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이건 페르민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페르민이 저 위치에서 다니 올모만큼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야 돼요. 근데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페르민이 침투 능력 인정합니다. 빠따 능력, 즉 슈팅 능력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격 포인트를 만드는 능력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결승골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쉬워요. 이 경기 페르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느꼈을 겁니다. 물론 그 아쉬움을 결승골로 모두 날려버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민을 볼 때마다 그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페르민을 알을 깨고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페르민이 저 위치에서 계속 선발로 뛰기 위해서라면 다니 올모를 보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후반전에 다니 올모 나왔을 때 다니 올모를 제로톱으로 썼거든요. 한지 플릭 감독은 상대 수비가 밀집 수비가 많았기 때문에 흔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다니 올모를 최전방 쪽에 배치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다니 올모는 다양한 인물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공격 쪽의 기여도가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페르민이 나쁜 선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라르 마르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수파티나 에토르포트에게 느끼는 감정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수라고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왜 주전이 아닌지는 느껴지는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오 슈테겐이 돌아왔어요. 테오 슈테겐이 돌아온 건 팀의 플러스 요소입니다. 테오 슈테겐은 팀의 주장으로서 정말로 바르셀로나의 영광을 함께 했었던 골키퍼이기 때문에 이 테오 슈테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테오 슈테겐이 돌아와서, 그것도 223일 만에 돌아와서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요. 테오 슈테겐은 명불허전이었다. 물론 첫 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거는 사고였잖아요. 굴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테오 슈테겐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선방을 3차례나 했습니다. 그리고 발밑이 좋은 골키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패스 성공률이 100%나 됩니다. 경기를 뛰고 싶었고 승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테오 슈테겐이 돌아오면서 팀이 좀 사기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 시즌은 시즌 초반에 일찌감치 부상을 당해서 총 8경기 나와서 클린시트는 1경기고 2경기도 결국은 실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리그 7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1경기밖에 되지 않지만 슈체스니가 무실점 기록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테오 슈테겐의 등장은 골문의 주전 경쟁이 또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슈체스니도 집중력이 더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인테르전에서 3골 허용한 거, 유스팅 3방에 의해서 3골 허용한 거, 그거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슈체스니도 더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테르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다가오는 수요일 새벽 4시에 인테르는 밀라노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인테르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체력적인 문제는 양팀 모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로테이션을 주말에 돌렸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페드리 빼고 10명을 모두 바꿔주면서 로테이션을 돌렸고 인테르도 대거 로테이션을 돌리는 가운데 베로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1위 나폴리하고 승점 4점 차로 세리아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라간 팀 4팀 중에 3팀이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그 중에 2팀이 승리했는데 바로 바르셀로나와 인테르고요. 솔직히 인테르는 바르셀로나전까지 포함해서 공식 5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는데 베로나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 바르셀로나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느낌이 들고요. 여하튼 양쪽 모두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인테르가 평균 연령이 높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소화한 선수들이 있다. 바르셀로나가 바야돌리드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지만은 다니 로드리게스가 일찌감치 부상을 당하면서 라민 야말이 출전을 했고 여기에 하피냐, 다니 올모, 페드리, 더용도 출전을 했죠. 그리고 올 시즌 출전 기록을 보면 4,000분 이상 뛴 선수 중에서 바르셀로나가 4명이나 됩니다. 쿤데, 페드리, 하피냐, 야말이고요. 인테르 쪽에서는 얀조모 골키퍼밖에 없어요. 3,500분 이상 뛴 선수. 그러니까 바르셀로나하고 인테르에서 최다 출전 시간 탑 10을 뽑아도 7명이 바르셀로나 선수입니다. 네, 쿠바레시, 이니고, 레비도 많이 뛰었거든요. 그리고 라우타로 바스토니도 많이 뛰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선수들도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사실 한지 플릭 감독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측면 수비 어떻게 할 것이냐. 발데가 출전 못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한지 플릭 감독은 이니고를 왼쪽으로 돌릴 것이냐, 제라르 마르틴을 출전시킬 것이냐, 여기에 고민이 있고요. 아마도 라이트백 같은 경우에는 쿤데가 부상이고 엑토르포트는 수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릭 가르시아를 선발 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즉 측면 수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세트피스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코너킥 상에서 최근 실점을 많이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페인 기자들이 한지 플릭 감독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세트피스의 수비력이 더 올라갈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레반도프스키도 이 경기 출전한다 할지라도 후반전 교체 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의 빈자리를 페란 토레스가 메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확실하게 메워줄 수 있느냐, 여기도 중요하죠. 물론
인테르 같은 경우에도 라우타로의 출전은 미지수입니다. 라우타로가 출전할지 안 출전할지는 모르고 파바르는 출전할 것 같아요. 근데 인테르 같은 경우에도 원정 다득점이 없기 때문에 승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은 누가 승리를 거둘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라리가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는 인테르전,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결과 예측이 너무 어렵고요. 그 경기 패배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리를 간절히 원하지만 패배한다고 해도 이상한 결과는 아니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주말 라리가 35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한다? 그래서 승점 1점 차가 된다? 그러면 다 잡은 라리가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클은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잔여 일정 봤을 때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물론 남은 잔여 일정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비야 소시에다드를 상대해야 되니까 쉬운 경기 일정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가 체력적인 부담이 큰 가운데 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요. 엘클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스페인 언론 문도 데포르티보를 보다가 기사 제목 중에서 굉장히 동의하는 제목을 봤어요. 트래블은 고통을 동반한다. 트래블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쥐어짜야 됩니다. 경기가 너무 많아. 물론 바르셀로나가 트래블 하기 직전이야. 트래블 했으면 좋겠어요. 트래블 하면 역사상 3번의 트래블을 달성한 유일한 클럽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긴 해. 도르트문트전 보는 게 고통스러웠고 인테르전 보는 게 고통스러워. 바야돌리전 보는 게 고통스러워. 선수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지 플릭 감독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조금만 쥐어짜자. 운명의 한 주 인테르 잡고 레알 잡으면 2마리 토끼 다 잡고 트래블로 간다. 그런데 이 운명의 한 주 빠그라지면 남은 경기들 엄청 빡세집니다. 이번 주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트래블 하게 해주세요. 제발.